전셋집을 뺐는데 세무조사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조사를 받는 이런 좀 시국인 것 같아서 그래서 문제 없게 하시려면 사실은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런 건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전셋집을 뺐는데 네. 그냥 집 한 채 전세 뺀 건데 세무조사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이게 제가 이제 한 이사를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살던 집이 전세니까 그 돈이 어쨌든 간에 그 집주인한테 갔고 네. 집주인이 어떤 다른 쪽으로 돈이 돌아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쵸.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에 살던 집주인분이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혹시 그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 그때 이거 돈 제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저보고 기억을 하네요. 그래서 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음. 뭐 돈이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린 거니까 네. 임대인분이 은행에다 돈을 넣지 않았겠냐. 그 돈을 제가 은행에서 돈을 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됐을 거다라고 네. 했더니 아니 세무서에서 네. 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요. 통상적인 전세 거래 그냥 뭐 네.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금 출처 조사. 네. 아니, 전세 금액이 뭐 한 50억 네. 됐습니까?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그냥 일반적인 서울 집값 전세값이었을 한 거다. 10억 네. 네인데 어. 그래서 되게 당황해가지고 네. 그 내용 잘 물어보고 이제 잘 풀어드리고 한번 확인해 보셔라 하고 한 3-4시간 뒤에 이제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거 그때 자기가 은행에 돈을 넣고 소명 잘했다.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소명 끝나서 이제 잘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치. 이제 요즘에 진짜 나라에 돈이 없긴 없나 봐요. 그러게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요. 야, 보통은 우리가 네. 조사 그러면은 불법이 네. 의심되는 징여라든지 맞아요. 뭐 사업자들의 경비 가공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이건 일반적인 전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네. 건데도. 근데 진짜 더 웃긴 건 뭐냐면 사실은 전세 자금이 그분이 은행으로 넣으면 네, 보이잖아요. 그쵸.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일일이 그냥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그냥 보내놓고. 예, 요즘 그럼. 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AI가 이런 걸 걸러내는데 디테일하게 안 걸렸을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그치. 던져놓고 걸리면 그냥 조사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되게 이런 불편한 네, 비용 처리를 많이 하거나 뭐 세무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네. 조사를 받는 이런 좀 시국인 것 같아서 음. 지금 종소세 달이잖아요. 그쵸.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세무사님한테 네. 적당히 세금 낼 테니까 네. 그냥 소득 높게 잡혀서 세금 낼 테니까 적당히 문제 없게 달라. 네. 이거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네. 우리 적당히가 네.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게 세무서의 기준과 납세자의 기준이 다를 것 같아. 맞아요. 항상.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번 사람한테 네. 3천만 원 내라고 하면 적당할까요? 세금 3천만 원? 네, 네. 우씨. 이거 좀 그렇죠. 아니면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적당할까요? 보통 한 1,000 정도 내지 않나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렵죠. 얼마를 내야 될지는 참 어렵긴 하지. 그럼 다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1억 네. 벌었는데 1,000만 원 내라 그러면 적당할까요? 1억 벌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1억 벌어 1,000만 원? 글쎄. 그 정도 내지 않나요? 안 내나? 이걸 왜 얘기를 들었냐면 이게 업종마다 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금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업종별 네. 평균 영업 이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 제조업이냐, 도소매냐, 아니면 우리가 서비스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유튜버 분들 네. 영업이익률 몇 프로일까요? 글쎄요. 모르겠는데. 50% 이상이에요. 되게 높네요. 엄청 높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죠. 유튜버 분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뭐 사무실을 두고 직원을 두고 편집자를 두고 하시는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 그냥 나홀로 열혈단신으로 혼자 네. 다 하셔가지고 맞아요. 비용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근데 세금 많이 내겠네. 네. 근데 다시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유튜버는 잘 버는 분은 3억 벌었어요. 네. 3억 벌면 세금 이런 분들은 얼마 내야 될까요? 그러면 거의 50%라고 치면 경비 50% 빠지고 50% 거의 한 4천? 그렇죠. 4천 낼까요? 경비 50% 빼면 될까요? 경비 50%? 네, 3억 버시는 분이
그 정도는 안 되지 않나요? 이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딜레마예요. 아, 업종마다 경비를 얼마큼이나 네. 처리할 것이냐. 네. 근데 이런 거 세무사님들이 그래도 어련히 좀 알아서 잘 저기 하게 좀 이렇게 좀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거든. 맞아요. 네. 근데 그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제 네. 세무사님 이제 수임할 때 세무 위임 동의하잖아요. 네. 거기에 써 있는 혹시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봤어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세무 대리인이라고 써 있죠. 그쵸. 세무사님이 알아서 이제 신고를 해주셨어요. 네. 조사에 걸렸어요. 네. 세무사님이 책임지나요? 아니죠. 제 책임이죠. 이 사람은 그냥 대리만 한 것 뿐이니까. 맞아요. 나를 대리한 거잖아요. 네. 그 내가 한 거지. 그. 네. 그럼 세무사님은 알아서 잘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애매하다. 근데 네. 우리가 또 그런 세무적인 전반 지식을 다 갖고 있지 못하니 세무사한테 잘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통상적이긴 한데 맞아요. 책임은 그가 아니고 내가 져야 돼. 결국은 또 맞아요. 내가 알아야 되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문제 없게 하시려면 사실은 업종 평균 이익률보다 네. 조금 더 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업종 팁입니다. 평균 네. 이익률보다 조금 더 내면은 네. 안전빵이다. 네. 그럼 업종 평균 이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네. 세무대리인들 쓰다 보면 그분들한테는 여쭤보면 알겠죠? 당연히 알죠. 그럼 그분들한테 네. 저는 업종 평균보다 조금 더 내는 쪽으로 좀 해달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겠네요. 네. 그래. 이게 네. 꿀팁이에요, 이런 이게 게. 꿀팁인데 네. 세금이 무지막지하게 나올 겁니다. 꿀팁은 꿀팁이에요. 그래. 맞아요. 조사 안 받는 거에 있어서는 꿀팁. 네. 근데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세금 나가는 거는 재앙.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네. 늘 얘기 드렸던 합법적인 감면을 찾으셔야 돼요. 합법적 감면. 네. 네. 합법적인 어떤 비용이라는 건 뭐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직원이 있으니까 뭐 나의 급여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고용 감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 비용인 거고 음. 우리가 많이 하는 벤처 투자. 그쵸.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근데 벤처 투자하면은 공제가 진짜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익률보다 네. 이게 더 적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 실효세율이 네. 이런 거는 문제를 안 삼나요? 이거는 비용이 아니라 네. 그냥 소득 공제잖아요. 네. 소득 공제를 건드리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쵸. 공제잖아요. 사실 공제는 네.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없어. 맞아요. 비용은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하면은 네. 가공을 할 수 있는데 네. 소득 공제는 우리가 가공을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런 건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게 벤처 투자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진짜 작년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보면 알겠지만 벤처 투자해가지고 한 몇천은 아낄 겁니다. 아마.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벤처 투자 이렇게 하시면 법인 대표님들이 자기 거에 네. 벤처 투자에서 급여 올리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흔히들 알기로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급여를 한 1억 5천 받아서 벤처 투자 3천 해가지고 한 1,500에서 뭐 1,800 환급 받으면 그것만 환급 받았다고 착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또 있나요? 우리가 법인이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법인 수익이 2억이에요. 네. 근데 그 전에 2억씩 버시던 분이 대부분 4대 보험료가 아까워서 급여를 6천, 7천, 8천 요 정도 연봉을 네. 신청하시잖아요. 네. 근데 4천이 늘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법인의 소득에서 2억에서 4천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네. 그것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진짜 그렇네. 네, 법인의 이익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공으로 법인도 막 할 수 하잖아요. 그쵸. 뭐 개인 사비 막 넣고 하잖아요. 어. 네, 그거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쵸. 안 넣고 깔끔하게 어. 조사도 깔끔하게 회피하고 그치. 소득 공제도 생기고 환급도 떼고 법인돈도 빼고. 그치. 예. 그러니까 이제는 비용을 많이 늘려서 어떤 가공을 만들어서 세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런 합법적인 거를 활용해서 하시는. 오늘 컨텐츠의 주제를 한마디로 한 문구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절세는 비용이 아니라 공제다. 공제로 가야 됩니다. 네. 벤처 투자 소득 공제 저희들이 얘기도 많이 했고 네. 앞으로도 또 이야기 많이 할 테니까 네. 벤처 투자 소득 공제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